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종합원가 계산에 조금 있죠. 뭐 약간의 다른 주제죠. 약간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공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선이 도대체 뭐고 부산물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공선품이라는 있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선품. 그리고 이제 항상 있죠. 원가 계산 준칙에 보면 공선품과 작업 폐물 이렇게 그저 나타나요. 두 개 탑 제목이 이렇게 같이 내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이 공선품은 뭐냐면 이렇게 한자를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손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공정공이에요. 공정공. 그 다음에 이거는 훼손할 손해봤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해봤다 뭐 할 때 훼손할 손 이렇게 쓰거든요. 공선은. 그러면 공정 중에 뭡니까? 훼손된 거 이게 뭐냐 이거잖아. 당연히 이거죠. 불합격품이지. 훼손된 거.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품.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공선품은 불합격품 이렇게 새김되면 공정 중에 훼손된 거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죠? 불합격품. 근데 이 불합격품을 아는 시기 있죠. 이걸 공선해야 하는데 공선 시기는 언제냐 이거요. 공선을 아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기업을 가보면 이 검사하는 시점이 있어요. 검사를 초에 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완료되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의 제품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불합격품이 나타나는 시기는요. 알 수 있는 시기는 바로 검사 시점이에요. 검사를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검사 시점에서 공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기본 개념은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폐물은 뭐냐면 부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물.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있죠. 논점은 뭐냐면 이 논점이 있어요. 얘는 요새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거죠. 공선품은 말 그대로 검사까지 하기까지는 불량품이라고 알기까지 투입한 원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가져와서 세척하고 뭐 검사를 하려면 검사할 때까지 공정을 계속 진행했다면 계속 원가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원가를 불량품을 판정이 됐을 때 이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과연 제조 원가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제조와 관계없는 다른 영업의 비용으로 볼 거냐 그게 논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겠죠? 불량품이 알기까지 투입한 제조 원가를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제조 원가로 볼 거냐? 아니야. 제조와 관계없어. 영업의 비용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그죠? 판단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정상 공선하고요.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의미도 많이 물어봐요. 네. 정상 공선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제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선, 불합격법. 이걸 정상 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회피 가능성을 이렇게. 얘는 회피할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없다는 말은 무조건 제조 과정에서 있죠. 내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면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 공선은요. 회피할 수 있어요. 이제 저기 말은 내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면 이거를 이 공선을 그죠? 방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게요. 정상 공선은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정상 공선은요. 제조 활동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다. 비효율에서 나타나는 거다. 요 점에 큰 대별적인 그죠?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회피할 수 없고 그죠? 요거는 제조 활동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제조 원가를 보고 얘는요. 당연히 그죠? 제조 활동과 관계 없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을 본다. 요게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예가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에 관한 예시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 드는 예가 있는데요. 뭐 이게 딱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예시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과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사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과를 제조할 거 아닙니까? 재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단위로 포장을 한다 할게요. 그런데 사람이 포장 안 합니다. 기계가 포장한다 할게요. 사람보다는 기계가 포장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한다 할게요. 그러면 사과를 재배한 걸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큰 어떤 곳에다가 다 넣으면 기계가 선별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포장이라는 거는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선별해서 하나의 포장을 하죠. 그러면 10개가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데 이거를 그죠? 라인을 쭉 가서 기계가 스캔 인식해서 크기별로 이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라인을. 그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과와 사과끼리 뭐야? 좀 부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동.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반된다. 그런데 보통 10개 단위로 포장하다 보니까 한 개 정도는 뭐야? 부닥쳐가지고 멍이 드는 거 있죠. 흠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불량품이라고 있죠. 못 파는 걸로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드는 있죠. 원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쩌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10개 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불량품이죠. 이런 것들을 정상공세를 하면 돼요. 원가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과 제조 과정에서 부주의해가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졌잖아요, 사과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전혀 그죠. 그런 원가 부분은 전혀 뭡니까? 제조와 관계 없으니까 그런 원가는요. 바로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정상공순이라는 거는 완성품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니까 이 원가 부분은 제조 원가로 봐야 마땅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 반대로 전혀 제조와 관계 없는 거는요. 원가 대응을 제조 원가를 보지 말고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럼 좀 조금 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정상공선 원가는 제조 원가,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얘는 완성품을 위한 그죠 희생이라고요. 정상공선은 제조를 위한 거니까 완성품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정상품을 위한 희생이라고요. 근데 이 기말 제공품이 문제예요. 아니 완성된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기말 제공품의 검사 통과 여부에 따라 이 정상공선 원가를 배분할 거냐 말 거냐가 있죠. 이론적 개념으로 익혀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죠 그림을 조금 보면서 이해하면 좋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검사를 통과했으면요. 얘는 완성될 놈이에요. 불합격될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상공선 원가를 완성 통과, 기말 제공품의 검사 통과 물량에 배분한다. 검사를 통과 안 했으면요. 얘는 아직 검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다른 불량품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이거가 논점이 돼요.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잘 못해요. 그래서 요 예를 가지고 머릿속에 개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우리 회사는 되게 지금 있죠. 불량품이 많네요, 지금. 제가 지금 불량품이 많은 걸로 지금, 그죠? 얘기한 거예요. 이 예를 보면, 보세요. 회사는 지금 보니까 검사를 50%의 시점에 한다 가정할게요. 그리고 단기에 불량품인 공성품 원가는요. 요거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는요. 3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공성품. 불량품이에요. 불합격품. 원가 만드는데 30만 원 들었다 가정할게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로 따라가지고 정상원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 1 하고요. 경우 2,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1, 2로 나눠서 좀 다르게 봐라요.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착수한 물량 중에 몇 개가 불량이 났냐면요. 130개가 불량이 난 거예요. 되게 불량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에 130개를 쭉 해서 하다 보니까 30개가 뭐야?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럼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는 불량이 난 거 30개죠. 그리고 이제 가정합니다. 정상 공수는 20개라 가정할게요. 그 비정상은 10개라 가정할게요. 단가는 10,000원이라 할게요. 그럼 얘는 20만 원, 얘는 1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3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정상 공수는요. 당연히 정상품을 위한 희생이니까 제조원가를 보고 비정상은 영업비용을 처리한다.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포커스를 어디에 보는 줄 아세요? 제조원가에 보세요. 20만을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30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30개는 분량이 난 거 아니에요. 130개를 투입해서 쭉 갑니다. 검사를 50%에서 60%에서 50%에서 검사했다 할게요. 검사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완성된 물량이 얼마예요? 80개입니다. 그 다음에 30개는 가다가 뭡니까? 여기서 튕겨가 30개가 된다. 이렇게 가다가 뭡니까? 또 30개는. 검사를 보니까 튕겨가지고 이렇게 갔다, 30개. 되겠죠? 왜냐하면 검사해보고 불량품이 나면 더 이상 공정을 진행 안 할 거 아닙니까? 30개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얘는 뭐야? 기말 물량은 쭉 가서 검사를 통과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딱 멈췄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 물량이 20개라 가정하면 얘는 지금 이제 검사를 통과했잖아요. 검사를 통과했다는 말은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조금만 더 원가를 투입하면 완성이 될 거잖아요. 완성이 될지 알아야 몰라요. 안다고요. 완성이 될 거지. 왜냐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이거는 불합격이 되어가지고 그저 공정을 진행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20만을 뭐예요? 이 정상공사는 완성품을 위한 희생이죠. 그러니까 20을 어떻게? 여기 2개 물량 있잖아요. 요 2개 물량 완성품 원가에 80% 배부하고 여기 기말 제공품에도 뭐예요? 20만 원을 그죠? 20%만큼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개념이에요. 그럼 완성품 원가가 500이고 기말 제공품이 만약 100만 원 하면 요 20만 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물량 80개에 16만 원을 배분하고 기말 제공품에도 검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배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기 16만 원 돼서 516만 원이 완성품 원가가 될 거고 제조원가를 보고 요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에 20만 원 중에 차지하는 그저 정상공사 원가를 배분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배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검사를 40% 시점에서 한다고 아니죠. 검사는 50%예요. 자 물량이 통과했어요. 여기에서 80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쭉쭉 가다가 뭐야? 검사료가 30개는 뭡니까? 공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말 물량 보세요. 쭉 가다가 여기에서 멈췄은 거예요.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 안 했다고요. 그럼 이 검사 안 했으니까 여기서 뭐 불량품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완성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완성될 물량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검사 안 해보니까 완성될지 안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시하고 뭐야? 배분하지 않고 20만 원만 여기 토탈 다 배분해서 여기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와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정상공사원가는 제종가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완성품에 배분하는 거 맞아. 이 금액 정상공사를 해가지고 완성품에다가 더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말제공품이 문제라고. 검사 통과했다면 배분하고 통과 안 했다면 배분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되게 있잖아요. 이론 문제 어렵게 내면 잘 못 맞춰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니까 되게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잘 이해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되게 쉽게, 그죠? 이해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붙어 있지? 아, 붙어 있는데 여기는 없나? 여기 본 문제는 공성품은 없나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좀 해보라 이 말이네요. 아, 요거 좀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번외 문제는 번외. 왜냐하면 요거는 꼭 중요한데 여기 기출된 문제 없다고 해서 제가 안 빼고 요게 했으니까 요런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야? 이거는 안 풀 거고요. 아, 풀까? 어제 했던 거 똑같은데 연습해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했던 거 연습 2개 해볼게요. 2개 하고 요 밑에 공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구할까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몇 개가 될까요? 재료비는 공정소개, 전량투입, 가공비는요? 전반에 균등해서 투입한다는 뭐 가정이네요. 균등.
그럼 차이가 몇 개 날까요? 정답 아시는 분 있나요? 응? 200개 맞죠? 어떻게 알아요? 200개인지 알겠죠? 왜 기말제공품이 왜 자꾸 나와요? 기출을 봐야지. 아니, 뒷걸음 하다가 쥐를 밟으면 꼴 안 해요, 혹시? 옛날에 세모 이기다는 거 기억나? 아니,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초제공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기초제공품이 지금 200개 있는 거고, 얘는 뭐야? 전개 1하고 뭔가? 0.5, 이 상태 아니야? 기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재료비는 몇 개 나죠? 200개, 가공비는 요 뒤에 거 뭐야? 100개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200개. 만약에 여기에 재료비가 아니고 가공비의 완성도 차이라면요. 뒷게 이렇게 하면 100개. 이렇게 되고, 이건 100개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두 개 보여줬잖아요. 두 개 차이가.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딱 적어서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구해가지고 노가다에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무일급은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근데 마침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에 이런 문제가 좀 덜 나와서 그렇지, 제 경험치로 쭉 봤을 때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세무일급에. 근데 좋잖아요. 뭐 별로 어제 계산도 많이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논점을 알고 알아가지고 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두세요. 되게 잘 나오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안 빼고 추가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플러스해서 한 거고요. 얘는 어제 했는 거잖아요. 생각할게요. 어제 너무 많이 해봤어. 너무 많이 했어. 생각할게요. 이거 본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먼저 공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선에 대한 얘기. 이게 다 전산세무일급 기출 문제. 특히 얘가 이제 전산세무일급 기출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게요. 틀린 거 찾아라요. 공성품은요, 불합격품이래요. 맞고. 정상공선 원가는 공성품 원가는 정상과 비정상이 있고, 정상은 제조원가로,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이것도 맞네요. 아주. 네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작업 폐물이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각 가치가 있는 폐물로서 공성품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 아니라고. 부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기업이 양동 기업이라면 돼지고기를 도축해서 고기를, 그래서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족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점이 있긴 해요. 제가 논점 조금 이따가 결합원가 할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공성품의 발생 시점이 검사 시점이에요. 얘가 50% 가정할게요. 검사를 50% 한다 할게요. 50%.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 완성도의 그 이유래요. 이유란 말은 기말 제공품을 40% 이런 경우거든요. 이 용어를 읽어보면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그 이후에 한다고요. 그럼 이거 검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검사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검사는 50%인데 얘는 완성도가 40%니까 검사를 하지 않는 물량이라고요. 그러면 정상공선원가는요, 검사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 배분하면 안 되고 완성품에만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보면 정상공선품의 원가를 완성품은 맞는데 기말 제공품에 산입한다 했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검사했니? 했으면 배분. 기말 제공품. 검사 안 했니? 배분 안 한다. 이건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주제가 되거든요. 말씀드렸고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한국제조는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그러니까 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선으로 간주한대요. 그러니까 합격한 수량의 10%를, 그러니까 합격 수량이에요. 완성품이 아니라. 정상공조로 간주하면 나머지는 비정상이라고 이다. 다음 좀 틀린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는 순간 공소는 보세요. 얘가 10,000개를 그죠? 착수했는데 1000개는 튕긴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과한 거는
완성이 됐다는 건 검사를 통과했다는 거고, 얘는요. 45%에서 지금 있죠. 공정을 하다가 멈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죠?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검사를 언제 한다고요? 50%에서 한다 가정하면 검사 물량을 안 볼게요. 얘는 뭐 관계없는 거고, 얘는 검사했죠? 검사했으니까 완성이 됐지. 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50%에서 한다는데 얘가 45%에 멈췄으니까 검사 물량은요? 7,000개 밖에 없고 합격 수량은? 그럼 10%면? 700개가 정상 우선이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맞는 것도 두 번째, 40%에서 한다면요. 그러면 검사를 얘는 당연히 했을 거고, 얘도 뭐예요? 했잖아요. 40%에 한다 했는데 45%까지 했으니까 검사 물량은요? 9,000개 되겠습니까? 10%면 900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네 번째부터 할까요? 비정상 공선 원가는요? 품질 검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아까 전에 아예 10만 원 아예 배제해서 영업의 비용을 바로 때려버렸다고요. 절대 제조원가로 과정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가 틀린 오답인데, 품질 검사를 50%에서 한다고 했을 때 50%에서 해요. 그럼 검사는 50% 한다고 했을 때 얘는 검사했죠? 얘는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를 안 했잖아요. 얘는 검사했고 얘는 검사 안 했잖아요. 50%에서 한다면. 그러면 정상공사 원가는요? 당연히 그죠. 검사한 물량인 단기 완성품에만 배분하고 검사 통과하지 않은 기말 제공품에는요? 배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가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딴 소리. 단기 완성품 원가는 맞는데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분해야 했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좀 잡았잖아요. 그죠? 기초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본 문제로 갈게요. 본 문제가 뭐예요? 여기.